저번 영상 순열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합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수학 하에서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까먹었겠지, 그지?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NCR, 요거는 고1 수학 하에서 배우셨어요. 그치? 일반적인 조합이고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이지, 그치?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NHR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중복조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먼저 한번 볼게요. 조합. NCR. 우리가 흔히 조합의 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 잘 안 쓰는 얘기지, 그지? NCR의 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NC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 알게를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알게를 뽑는 경우의 수. 당연히 이때의 알게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알게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알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기만 하고 배열은 하지 않아. 그러한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됐죠? 이때의 C는 컨비네이션, 조합을 영어로 했을 때 컨비네이션 C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곱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n개 중에서 알게를 뽑은 다음에 그 알게를 배열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n개 중에 알게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됐니? 따라서 여기서 NCR의 계산법이 나오게 돼. NCR은 n개 중에 알게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알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더라. 이해되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합시다.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과 총무부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돼. 왜냐면은 A, B, C인 것과 A, C, B는 다른 경우거든. 누가 반장이 되고 누가 부반장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곱의 법칙으로 쓰게 되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고 얘는 720까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결국은 10p3으로 쓰겠다라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반장, 부반장, 총무부장이 아니라 그냥 임원 3명을 뽑는다 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c3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A, B, C가 반장, 부반장, 총무부장이든 A, C, B가 반장, 부반장, 총무부장이든 B, A, C가 반장, 부반장, 총무부장이든 B, C, A가 그러하든 C, A, B가 그러하든 C, B, A가 그러하든 이걸 뭉뚱그려서 임원 3명이라 치면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6가지가 하나의 가지로 뭉쳐지기 때문에 이 6가지의 유래는 당연히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배열하는 경우 3팩에서 온 거잖아. 그지? 따라서 기존의 경우에서 10p3을 3팩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20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10c3으로 쓰자라는 거잖아. 그지? 제가 지금 쓴 요식은 얘를 딱 올렸을 때 이 식과 일치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해서 NCR은 NPR에서 R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연결되는 동작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곱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런데 다시 그 배열했던 걸 없애고 싶으면 나누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 배열을 했는데 배열했던 걸 다시 무마시키고 싶을 때는 R팩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뽑기만 한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아요. 됐죠? 말이 조금 이상했나?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는 4p2가 되지만 2장의 카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4c2가 되죠. 4c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4p2를 2팩으로 나누기 때문에 6가지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1, 2, 1, 3, 1, 4, 2, 3, 2, 4, 3, 4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지. 얘가 바로 몇 개야? 6개가 되잖아. 6개. 그 6개의 유래가 바로 4C2가 되는 거야. 그래서 6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공집합은 4개 중에 0개를 뽑는 거고 4C0에 대한 정의는 이따 할게요. 4개 중에 1개를 뽑는 거,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4개 중에 4개를 뽑는 거 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2의 4승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얘는 공집합의 개수,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4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지? 다 더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2의 4승과 일치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뒤에 나올 공식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화시켜서 한번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시 0부터 4시 4까지의 합이 2의 4승이잖아, 그지? 내가 만약에 이 4를 n으로 바꾸게 되면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 더하기 점점점 ncn, 얘는 결국은 2의 n승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부분집합을 뽑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총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지? 자, 이 조합과 팩토리얼을 좀 연결을 지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NPR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팩토리얼에 의해서 n팩을 n-r팩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NCR 같은 경우에는 NPR을 R팩으로 나눴기 때문에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건데 걔를 다시 R팩으로 나누니까 번분수 풀어주시게 되면은 R팩 N-R팩분의 N팩이라고 쓸 수가 있더라. 얘가 바로 NCR의 정의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저번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7C2를 팩토리얼로 표시하고 싶으면은 얘는 2팩 5팩분의 7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같은 것이 2개, 5개 있을 때 그 7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경우의 수지. 사실 너무 당연한 게 AA와 BBBB를 배열한다라고 해봐.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조합이에요. 왜냐면은 이 7자리 중에 먼저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해. 배열은 안 해. 왜? 이 두 문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7C2 같은 경우에는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한 거야. 그럼 나머지는 B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인 거지. 얘가 결국은 7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구나. 같은 것이 2개, 5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사실 같은 것이 2개, 5개가 아니라 뭐 7팩을 만약에 2팩, 2팩, 3팩으로 나눈다. 얘도 사실은 이런 거지. AA, BB, CC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지. 얘도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은 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7자리가 있을 때 먼저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해. 그게 7C2가 되겠지? 나머지 5자리 중에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해. 5C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 C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CCC는 사실 한 가지인데 굳이 쓰면 3C3이 되겠지. 그지? 얘를 식으로 풀어 쓰게 되면은 얘랑 똑같아.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얘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건 약간의 오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내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얘를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스킬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NCR을 R팩 N-R팩분의 N팩이라 그랬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R 대신에 N-R을 대입해 볼까? R 대신에 N-R을 대입하게 되면은 NC N-R이 되죠. R 대신에 N-R 대입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N-R이 되고 N에서 N-R을 빼면은 N이 지워지면서 R이 되거든요. 따라서 R팩이 됩니다. 그리고 N은 그대로 N팩이 되겠죠. 어때? 얘랑 순서만 바뀌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NCR과 NC N-R은 같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7C5를 계산하느니 7C2가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왜냐하면은 얘도 결국은 이 공식에 의거하면은 5팩, 2팩분의 7팩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2팩, 5팩분의 7팩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지니게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라고요. 말로 풀어 쓰게 되면은 7명의 학생이 있는데 2명의 합격생을 가리는 것과 5명의 불합격생을 가리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아요. 됐지? 이해되셨죠? 됐지? 자, 그러면 오케이.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R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아까 내가 4시형을 흘리듯이 지나갔는데 요거 우선 1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R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NC 0은 이렇게 되지, 그지? 자, R에 0을 집어넣으니까 0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0 팩토리얼을 저번 시간에 0 팩토리얼 정의를 안 한 거 같네, 생각해 보니까.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합니다. 1. 자, 그래서 얘가 1이니까 n팩분의 n팩이 되지. 그치? 따라서 nC형은 얼마라고 정의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됐지? R 대신에 n을 집어넣을까요? R 대신에 n을 집어넣게 되면은 NCN이야. 자, NCN은 n팩, 0팩, 분의 n팩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n팩, n팩 지워지고요. 0팩은 1이니까 역시 NCN도 1이 되지, 그치? 아, 그래서 NC형과 NCN은 같은 1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시나 이 공식에 위배가 되지 않아. 됐지? N개 중에 0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1개구나. 네, 그냥 뽑았어. 이 자체를 한 가지로 보겠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사실 설명을 얘를 원래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치? 얘를 R에다가 N을 대입하는 걸 먼저 해서 NCN을 먼저 보여주고 얘가 1인 걸 보여주고 이걸 보여줘서 조금 설명이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합 한번 배웠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됐지?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조합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 하나만 좀 조합의 예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뭐 조합을 메인으로 공부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볼까요? 함수의 개수?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내가 세려고 하는데 x는 지금 현재 1, 2, 3이 있다라고 하고요. y는 지금 현재 1, 2, 3, 4, 5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정의역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큰 이러한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어. 즉 증가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x와 y를 이렇게 쓰고 이 아래에는 1, 2, 3이 화살표를 쐈을 때 닿는 y 값을 집어넣을 거라고 해봐. 그러면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크기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네모 칸에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1, 2, 3, 4, 5가 될 것이고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굳이 배열하지 않아도 자기 순서대로 지 자리로 알아서 찾아 들어가겠지, 그지? 내가 2, 3, 4를 뽑으면 굳이 여기에 2, 3, 4, 2, 4, 3, 3, 2, 4 배열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2, 3, 4 박힌다고요. 즉 5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고 얘는 사실 이게 더 편해, 그치? 따라서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시니까 답은 10가지가 되겠죠. 함수의 개수가 대표적인 조합을 사용한 예였어. 기억나니? 그리고 내가 여기 지웠지만 지우기 전에 부분집합의 개수 있었죠. 걔도 당연히 조합의 예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합에 대해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는데 어때? 몇 프로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충분히 기억하고 있니? 이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은 중복조합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복조합은 계산을 할 때 이 기호를 빌려서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조합에 대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됐지? 칠판 정리하고 중복조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 이어서 중복조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보시면 중복조합 쓸 때는 NHR로 쓸 거고요. 이때 H는 호모지니어스의 약자야. 동차란 뜻인데 뭐 의미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NHR은 중복조합의 수라고 불리고 당연히 중복조합의 수라는 단어는 아무도 쓰지 않아. NHR의 실질적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풀어 써볼게요. 자, 보시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도 그 n개가 서로 달라야 되네. 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는 거야. 단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가 뽑아야 하는 R개는 굳이 서로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니까 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 정의를 쓴 김에 한번 볼게요. 내가 문자가 2개 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A만 7번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얘가 그냥 조합에선 불가능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7개를 뽑을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비교하게 되면은 NCR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당연히 R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하지만 중복조합 NHR에서는 N과 R의 대소가 굳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됐죠? 우리가 조합을 공부할 때 순열과 비교를 했듯이 중복 조합은 중복 순열과 비교를 하면 좋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A, B란 두 개의 문자가 있어. 이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으려고 그래. 이해되니? 여기는 뽑기까지만 한 거고 여기까지가 중복 조합이시고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배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경우의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복 순열을 먼저 배웠으니까 자, 뽑아서 배열까지 해볼게. 먼저 A 또는 B가 올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A 또는 B가 올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A 또는 B가 올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우리가 얘를 기호로 쓰면은 2파이 3이라 그랬고 2의 3승 즉 8가지가 나온다라고 먼저 배웠어. 됐지? 이 전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배열하기 전의 경우의 수. 이해되니? A, B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으려면은 이런 거지. A만 3개 뽑으실 수도 있고요. A를 하나 줄이면 B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만이야. A를 또 줄이면은 B를 2개로 늘리면 돼. 그리고 B, B, B 이렇게. 총 4가지만 가능하세요. A, B, B도 있지만 A, B 미안해. A, B, B도 있지만 B, B, A도 있지 않나요? 아니야. A, B, B랑 B, B, A는 어차피 A 1개, B 2개이기 때문에 배열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뽑는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의 수가 돼요. 그걸 다른 경우의 수를 세려면 여기로 가셔야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고요. 이걸 배열을 하게 되면 8가지로 늘어나게 돼. 이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들을 배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AA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야. AA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 같은 것이는 순열이니까 3개를 배열하는데 그 3팩을 2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지? 계산하시면 3가지가 되고 사실 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계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AAB, ABA, BAA 3가지 충분히 눈대중으로 가능하세요. ABB 역시 3가지, BBB는 1가지. 따라서 이걸 다 더하시게 되면은 8가지가 되더라. 이해되셨죠? 따라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신 다음에 그 각각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서 더하시게 되면은 중복 순열의 수와 일치하더라라는 걸 지금 보셨어요. 됐지? 어쨌거나 내가 지금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았기 때문에 이 4가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2H3과 똑같고 2H3이 4라는 걸 먼저 알았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지금은 문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직접 나열을 해서 2H3이 4라는 걸 알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NHR은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얘도 결국은 이 약속에 따르자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3이었던 거구나. 4C3이네. 4C3은 4C1과 똑같으니까 4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3H6을 계산하고 싶다.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6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야.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더하신 다음에 하나를 빼니까 8C6이 되고요. 8C6은 8C2랑 똑같이 계산하시면은 28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충분히 계산은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그냥 바로 증명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고요. 요 3H6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H6. 3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3개의 문자를 가지고 내가 6개의 문자를 뽑으려고 그래. 3개 중에 6개를 뽑으니까 당연히 중복을 허용하셔야 되겠죠.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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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만 6개 뽑을 수도 있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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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 다음에 B를 1개 뽑으실 수도 있고요. A를 하나 더 줄이고 B와 C를 1개씩 뽑으실 수도 있고 가다 보면은 A 2개, B 2개, C 2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다 보면은 C만 6개로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야. 이 경우의 수를 다 세게 되면은 그 경우의 수가 결국은 28가지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에서 B로 바뀌는 경계 B에서 C로 바뀌는 경계에다가 막대를 세워둘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막대를 끝에 몰아두면 되겠죠. 그지? 얘는 A에서 B로 바뀌는 경계 있고요. B에서 C가 없기 때문에 끝에 몰아 세워두고요. 여기랑 여기 세우면 되겠지. 그지? 얘는 여기 세우시면 돼요. 얘는 A에서 B로 바뀌는 게 없고요. B에서 C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왼쪽 끝에 두 개를 몰아세우면 되겠죠. 이해되니? 얘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 6개에 막대 2개이기 때문에 총 8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대 2개를 내가 어디엔가 세워두게 되면은 사실 여기는 A로 결정이 난 거고 여기는 B로 결정이 난 거고 여기는 C로 결정이 난 거야. 따라서 막대를 2개 세워두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막대는 A에서 B로 바뀌는 막대고요. 두 번째 막대는 B에서 C로 바뀌는 막대니까. 이해되니? 아, 그러면 얘는 A를 4개 뽑았고 B를 1개 뽑았고 C를 1개 뽑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막대를 여기 세우고 여기 세웠어. 아, 그러면 A 1개 뽑았네, B는 3개 뽑았네, C는 2개 뽑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대를 내가 여기 2개 세웠다. 그러면은 아, 그럼 여기 6자리만 있네, C만 6개 뽑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지? 다시 얘기해서 8자리 중에 막대 2개를 세우는 경우의 수가 똑같고, 즉 8C2라고 쓸 수도 있고, 사실 얘는 달리 생각하면은 막대 2개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문자가 들어갈 자리인데, 문자가 사실 AA, BC를 다시 배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 번째 막대가 A에서 B로 바뀌는 막대고 두 번째가 B에서 C로 바뀌는 막대니까 6자리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A, B, C가 배치가 돼. 그러니까 8C6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지? 따라서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8C2 또는 8C6과 똑같구나 해서 나온 계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예를 일반화시키면 되거든. 어떻게 일반화시킬 거냐면은 NHN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R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니까 문자가 N개가 필요해. 자, 그래서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A1, A2, A3, 점점점 AN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얘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을 거야. R개. 자, 그럼 보세요. 내가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으면 R개의 문자를 배열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1만 R개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치? A1만 R개를 뽑을 수도 있고, A1을 내가 하나 줄이면서 마지막을 A2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치? 점점점점해서 마지막에는 AN으로만 R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자, 그다음 막대를 세울 건데, 막대는 어떻게 막대를 세울 거냐면은 A에서 B로 갈 때 막대 하나, B에서 C로 갈 때 막대 하나니까 여긴 지금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막대가 2개 필요했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A1에서 A2로 건너갈 때 막대 하나, 여기도 막대 하나, 점점점 AN-1에서 AN으로 갈 때도 막대가 하나 필요하겠지, 그지? 총 막대가 몇 개 필요할까요? N-1개가 필요한 거야.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N-1개의 막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A1만 몰아세웠기 때문에 이 막대가 결국은 끝에 다 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세우고 나머지 막대들은 끝에 다 몰아세우게 될 거야. 이해되셨어요? 얘는 AN으로 가득 찼으니까, 마지막 문자로 가득 찼으니까 다 이쪽에 다 몰아세우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이걸 내가 다시 쓰게 되면은 문자의 개수는 지금 현재 R개잖아. 막대의 개수는 N-1개이기 때문에 결국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 자리는 N 더하기 R-1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따라서 N 더하기 R-1개 중에서 막대가 몇 개야? 막대가 N-1개니까 이 중에 막대를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막대를 세워두게 되면은 그 막대를 전후로 해서 이미 문자의 배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N 더하기 R-1 중에서 N-1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R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얘가 결국은 서로 다른 N개의 문자 중에 R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더라.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경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걔가 바로 NHR 계산법의 증명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N 더하기 R-1개의 자리에서 막대 N-1개를 세우는 경우의 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막대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P가 아닌 C를 세웠고요. 됐지?
막대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문자를 채우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그래서 R. 얘나 똑같이, 그지? 그것이 결국 NHR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중복조합의 수가 계산이 돼요. 이 계산 과정, 이 증명 과정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가 중요한 아이디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칠판 정리하고 중복조합의 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의 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 예. 우선은 저번 시간에 중복 순열 이야기하면서 기명투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명투표. 잠깐만 복습을 해볼까요? 중복 순열에서 기명투표 이야기를 했는데 기명투표는 누가 누구를 뽑는지 밝히는 투표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즉 시민이 A, B, C, D, E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유권자에게 시민들에게 누구를 뽑는지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2번, 3번을 뽑는데 3번, 2번을 뽑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얘랑 얘는 기명투표에선 다른 경우의 수가 돼요. 왜냐하면은 A가 2번을 뽑는 것과 A가 3번을 뽑는 건 당연히 다른 걸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할 거는 무기명투표예요. 무기명투표. 무기명투표는 이 신분을 가리는 걸 무기명투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2번, 3번 뽑는 거나 3번, 2번 뽑는 거나 A가 2번을 뽑건 A가 3번을 뽑건 그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신분을 지우고 나면 어차피 이 두 가지 모두 2번 후보는 2표가 나오고 3번 후보는 3표가 나오고 이게 끝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다시 얘기해서 배열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즉 내가 만약에 후보가 3명이고 유권자가 5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다가 후보 1, 2, 3을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이게 끝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1번, 2번, 3번, 1번 이걸 한번 썼으면 굳이 1, 2, 3을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나 1번 3표, 2번 1표, 3번 1표니까 즉 서로 다른 몇 개에서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 5개를 뽑는 경우의 수 따라서 3H5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더한 다음에 하나 빼시니까 7 컨비네이션 5가 되고요. 7C2가 편하지. 계산하시면 21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지? 기명투표가 중복 순열이었다면은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부정방정식, 정수의 부정방정식인데 정수의 부정방정식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죠? 정수의 부정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할게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0, 1, 2, 3, 4, 5, 6, 7, 8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중에 음의 정수를 제외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 0, 0 가능하죠. 뭐 9, 0, 1 가능하죠. 2, 4, 4 가능하죠. 1, 3, 6 가능하죠. 굉장히 많을 거야. 그지? 이 10, 0, 0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x 10개로 볼 거예요. x 10개. 9, 0, 1은 x 9개에다가 z 하나로 보려고. 2, 4, 4는요. x 2개, y 4개, z 4개로 볼 거야. 1, 3, 6은 x 1개, y 3개, z 6개로 볼 거야. 내가 굳이 xx, yy, yy, z를 셌는데 이거 다음에 x, y, yy, z 이걸 또 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은 얘나 어차피 얘도 어차피 x 2개, y 4개, z 4개이기 때문에 얘도 얘고 얘도 얘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냥 x가 2개 있고 y가 4개 있고 z가 4개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결국 이 정수해는 이 의미 아닌 정수해는 x, y, z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니?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자, 배열해 안 해? 안 해. 배열해봤자 어차피 얘도 이 경우고 얘도 이 경우니까
1대1 매칭이 되려면은 배열을 안 하는 게 맞죠. 이해되니?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계산하시게 되면은 더하신 다음에 하나 빼니까 12 컨비네이션 10인데 바로 2로 쓰겠습니다. 계산하시게 되면은 12 곱하기 11을 2 곱하기 1로 나누시니까 66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조심할 점은 중복 조합을 다이렉트로 쓰려면은 음이 아닌 정수란 조건이 있어야 돼. 3H10 이렇게 기억하세요. 3H10. 자, 그래서 다시 다른 예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자, 얘가 이제 6이래. 그리고 X, Y, Z, W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어. 음이 아닌 정수 보자마자 문자의 개수가 4개고 6이니까 이거 중복해서 6개를 뽑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4H6 쓰시고 계산하시면 더하신 다음에 하나 빼니까 9C 6 대신에 3을 쓸게요. 계산하면은 뭐 얼마 나오겠지? 아마 84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됐죠? 맞나 모르겠네. 됐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변형을 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x, y, z이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는 음이 아닌 정수랑 약간 달라요. 왜냐면 얘는 0부터 시작이고 얘는 1부터 시작이거든. 따라서 0부터 시작이 되게끔 만들어야 중복조합을 다이렉트로 쓸 수 있어요. x, y, z이 1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운시킬게요. 하나씩 다운시키면은 x, y, z이 자연수라면 x-1, y-1, z-1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을 3번 뺐으니까 7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음이 아닌 정수 3개를 더해서 7이 됐으니까 경우의 수는 3H7이다. 계산하면은 9C 7 대신에 2를 쓸게요. 36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다른 예를 들어볼게.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1이래. 자, 그런데 얘가 홀수래. 미안해. x, y, z이 홀수래. 양의 홀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1, 3, 5, 7, 9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보자마자 3H21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x, y, z이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게끔 만들려면 x를 2a 플러스 1, y를 2b 플러스 1, z를 2c 플러스 1로 두게 되면은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x를 2a-1로 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a가 1부터 들어가야 돼. a에 0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아까 양의 홀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a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면은 한 번 더 작업을 거쳐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따라서 애초에 a가 0부터 들어가게끔 하려면은 얘가 편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x, y, z 대신에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로 바꾸게 되면은 a, b, c가 결정되면 어차피 x, y, z 또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1대1 매칭이 되는 거죠. a, b, c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 y, z 대신에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가 21이라는 거고 2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신 다음에 1 3개는 3이니까 넘어가시면 18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음이 아닌 정수 3개를 더한 것이 9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3H9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실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수의 부정방정식 역시 아주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의 중복조합의 예가 되겠다. 됐죠? 세 번째,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이제 조합이랑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아까 x, y가 이렇게 있을 때 1, 2, 3과 1, 2, 3, 4, 5 요 예를 내가 조합해서 아까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가 크다. 등호가 없으면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여기 등호를 추가하겠습니다. 등호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커. 여긴 지금 등호가 없잖아. 등호 없죠. 하지만 여기 들어오는 y값은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그러면 내가 1, 2, 3에서 화살표를 쐈을 때 이 닿는 숫자들을 여기다 적을 건데 1, 1, 1을 뽑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치? 1, 2, 2를 뽑아도 1, 2, 2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다만
요 1, 2, 2를 배열하진 않아요. 1, 2, 2, 2, 1, 2, 2, 2, 1 배열 안 해. 왜냐? 크기 관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배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자리로 들어가니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등호가 없었다면 OC3을 썼을 거야. 등호가 있기 때문에 OH3이라고요. 이해됐죠? 계산하시면은 더하신 다음에 하나 빼니까 7, 컨비네이션 3, 35가지가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니? 등호가 들어가 있는 함수의 개수는 중복조합을 이용하는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문제는 여기서 응용이 되겠지, 그지? 중복조합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얘랑 좀 연관이 되는 얘기를 쓰려고 요 아래다 쓰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번째 동차항의 개수. 그냥 항의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동차항이라는 건 이런 거의 동차항이야. a제곱 b세제곱이나 a세제곱 b제곱이나 차수를 합치면 얘도 5차, 얘도 5차죠. 이런 아이들을 동차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시게 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지, 그지? 특정 문자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A에 대해서는 3차, 2차, 1차, 0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다르지만 차수를 두 문자를 통합해서 보시게 되면은 모두 3차에 대한 동차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즉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와요. 이 4개가 나오는 게 중복조합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A의 네모승, B의 세모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개수가 있지만 이 네모와 세모의 합이 항상 3으로 일정하다라는 게 관찰이 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A의 차수는 3, 2, 1, 0으로 떨어지지만 B의 차수는 0, 1, 2, 3으로 올라가니까 합은 일정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네모가 3일 땐 세모가 0, 2일 땐 1, 1일 땐 2, 0일 땐 3. 의미 아닌 정수의 해가 몇 개 나오니까 4개 나오니까 각각에 맞춰가지고 항도 4개가 나오더라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이걸 응용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7승 이거를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전개했을 때 항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가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은 전개했을 때 반드시 A의 네모승, B의 세모승, C의 다이아몬드승으로 구성이 되었을 것이고, 이 네모와 세모와 다이아몬드를 더했을 때 그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7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네모와 세모와 다이아몬드는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일 것이다. 됐죠? 그러면은 바로 이 부정방정식과 똑같은 거야. 됐지? 음이 아닌 정수 3개를 더해서 7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3H7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3H7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거 9C2니까 36이 나오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개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수에 대한 얘기는 뒤에 이항 정리, 다항 정리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개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항의 개수는 어쨌든 몇 개가 나온다? 36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복조합에 의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지수의 합이 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7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수들은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됐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학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문제 푸는 거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